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오히려 이를 숨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다른 죄도 없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족입니다. 빨갱이로 몰릴까 봐서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50년을 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만도 50여 명이 살해되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인적 없는 야산에서 비밀리에 저질러진 참혹한 학살. 얽히고 설킨 채 묻혀있는 유골들은 당시 이곳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유골 발굴이 한창인 여양리 뒤편 일명 산택골을 찾았습니다. 표면을 긋기만 해도 유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골들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유품들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을 묶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허리띠와 주변에서 발견된 탄피는 이곳이 집단 처형의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 맞아. 이거는 살도 아니고 있어. 물속에 잠겨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식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군용차가 사람을 4차례 싣고 왔어요. 군이 총을 가지고 있고 착착만 뭐 대학이 실패기 말이지. 그러니까 한 200명이나 300명 가까이 되겠잖아요. 어차피 어딜 나이 먹은 사람은 한 30살 묵었구나. 안 그러면 26살 잘못 그렇게. 이 괴물판가 이거 말이지. 내 때리니까 사람이 같은 죽었어. 사람들을 태운 트럭은 차례로 한 대씩 산택골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빈 차였다고 합니다. 학살된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버려졌습니다. 군인들이 떠난 후 뒷수습은 이 지역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학살 현장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한 사람 살아가는데 좀 살려주소. 놈에다가 잡혀오던데. 300명. 땡명이라 그거 좀 살려주고 그래. 살려주고 난 지지 웃긴데. 매장이 끝난 후 작업에 동원됐던 주민들에게는 입조심하라는 함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주민들은 바위에 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한 이틀 후에 비가 오는데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던 게 총에 많이 죽은 게 피물이 말이야. 하루 담을 거니 피물이 내려왔어요.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에 국가의 주도로 결성된 반공단체였습니다.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지지 세력으로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보도연맹은 창설 1년 만에 연맹원 30만 이상의 거대 단체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좌익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망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처단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끌려와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의 손에 죽었는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는 예외 없이 외면을 해왔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석연치는 않습니다. 당시 보도연맹을 가입하게 되면 쓰게 돼 있는 가입 원서입니다. 이 원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쪽 자기 반성이라는 항목인데요. 무의식 중에 좌익 계열에 가입된 것을 이제껏 후회하며 앞으로는 공산도배와 투쟁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반성을 쓰는 거죠. 이걸 못 믿고 학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당시 이승만 정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보도연맹 가입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양민들까지 국군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증거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의 속칭 돌고개 일대에서 유골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표를 걷어내자 유골이 드러납니다. 옷단추와 탄피도 발굴됐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학살 시점은 1950년 7월이었습니다. 이 지역 역사를 담고 있는 당시 군지에는 300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도연맹원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은 전쟁 발발 닷새 후인 6월 30일 치안국장 명의의 보도연맹원을 검거해 구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부터입니다. 자발적으로 다 가요. 어느 날 모이라 그러면 죽인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학살당하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고사리 거꾸로 와서 본 게 발톱 여기 하나가 삐가 하나 이게 꼽히가 있고 신발이 두 짝이 있고. 보도연맹원 학살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과거 범법 행위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국가가 불법적으로 집단 학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보도연맹원의 학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로 매도되었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후환을 두려워해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보도연맹원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조사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끝에가 이제 그 마을 끝이에요. 당시 이 마을에는 24가구에 127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인근 산에 공비를 토벌하러 가던 국군이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빨개 동네 같다. 그러니까 이 빨개 동네니까 전부 다 불사질러라. 군인들은 불길을 피해 나온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돌아오던 초등학생 14명과 청년 7명은 이곳에서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오자마자 그만에 이 빨개 새끼들 하는 거야. 그냥 막 갈기는 거예요. 개무르판으로. 우리 형님이 이제 우리 꺼안고 있다고 울다가 일어서 가지고 이유는 알고 죽었어.
봅시다. 내가 반장인데 우리 동네 빨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누군가 총을 쏴가지고 쓰러지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까져버렸죠. 군인들이 총을 난사했고 이곳에서 청년 6명과 초등학생 9명이 즉사했습니다. 깨어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게 형님 시체 누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던 내 사촌은 머리가 이만큼 따라 죽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던 아래쪽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배에 창자가 낱이 나와가지고 사람 살리달라는데 뭐 살릴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 할머니도 예중에 보니까 총을 11방을 맞았어. 16식구가 살았었는데 9이 이어서 직사했어요.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15세 미만이 32명이었는데 그중 이름을 짓지 못해 박아기, 황아기 등으로 기록된 갓난아이만도 5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신성모 국방부 당시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해자가 국군이라는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1950년 12월 이곳 한평에서도 대규모 학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기 천목냉이 그냥 털어다 놓고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1950년 겨울 한평 지역 일대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안 나갈래 그런 게는 총대로 밀으면서 이 새끼인데 너는 일어나잖아 죽은 게 나가자고 그래갖고 나조차 긋고 나가면서 무모한 사람을 이렇게 어찌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여태 있던 군인 하나가 대검으로 우리 아버지 복부를 그냥 이유 없이 쏘신 거예요. 가슴에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가서 손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딱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는 죽어도 죽은 척 살아도 죽은 척이라. 총이 얕은 내가 맞은 놈만은 여기서 맞았지 여기는 맞았지 우리 2살 먹은 애기는 그냥 넙떡지가 달아나 버렸어. 군인들은 주민 학살에 기관총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경찰도 군인들의 학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한 군인의 양심 선언도 있었습니다. 학살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망자 524명 중 상당수가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들이었습니다. 국군은 이것을 공비소탕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 다 죽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반란구 잡았다고 신고하고 공비소탕했다고. 군민증을 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너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감이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군민증을 주는데 어린애들까지 왜 다 데리고 가나 하는 생각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죽을 만한 기회를 지어서 죽지 않았다는 것만은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전쟁 10년이 지난 4.19 이후 처음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전국 각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일어난 5.16 쿠데타가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반공을 최우선의 혁명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부는 쿠데타 당일 저녁부터 유족회원들을 일제히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회 간부들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혁명검찰부는 이들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며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부모 빼찾아가 묻어둔 게 죄니까 이렇게 하는 게네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가 왜 빼내리다가 그리 많이 찾아가지고 묻어주었나. 뭐 거리 나가는데 어떻게 무슨 말로 하고 있습니까. 혁명검찰부는 전국 유족회 간부 9명에게 전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우격다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유족회는 해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령비는 철거되고 합동묘까지 파헤쳐졌습니다. 계속되는 탄압과 연저제의 그림자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군사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유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만 연명하고 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유족들은 문민정부 때부터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한국 전쟁 당시 모든 곳에서 죽어간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통합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이 통합특별법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법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을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밝혀봤자 뭐가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억울하다. 왜 그렇게 됐는지 국가는 당연히 그런 걸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국회 의석이 텅 비었습니까? 법안이 상정되자 당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절대 특별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의사당 밖에서 초조하게 표결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낙심했습니다. 3월 2일 겨우 표결에 붙여졌지만 이번에는 당론을 모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특별법은 부결되었습니다.